드디어 합성함수를 배우는구나. 합성함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합성함수도 배우고 또 합성함수 그래프도 배워야 되고 아까 우리가 함수를 몇 개를 만들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합성함수의 개수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합성함수를 다는 못 배워요. 이만큼 반절 정도 배우고 다음에 또 반절 배우고 다음에는 또 합성함수를 마무리하면서 절대값 함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대값 함수까지 배워야 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은 말대로 합성이니까 함수를 합성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오버랩하는 거죠. 섞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합성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이 일단은 합성함수의 모습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두 개를 합성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을 한번 형태라고 할까? 합성함수의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함수를 f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1, 2, 3 그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여기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4, 5, 6, 7, 8, 9, 10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함수의 이름을 f 말고 g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f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f와 g라는 게 있는데 저 녀석을 합성 이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건데 보면은 여기 x에서 y를 거쳐서 z로 가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f, g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1, 2, 3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여기로 이렇게 슉 합쳐져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4, 5, 6하고 여기는 7, 8, 9, 10 2에서 5로 가고 2에서 4로 가고 3에서 6으로 갔는데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는 x를 입력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 4, 5, 6 중에 하나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가 여기는 y를 입력하면은 z가 y와 z의 관계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y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의 관계냐면 x에서 y를 거쳐서 z가 나오는 x와 z의 관계지. 결국에 중간 단계니까. 그지? 중간 단계고 여기에서 얘네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모양이다,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호를 쓸 때 1에서 5로 가는 거를 f라는 함수를 거쳐서 1일 때 오니까 이런 기호를 썼죠. 그래서 f1은 5, 1일 때 5, 1의 함수값은 5 이렇게 우리가 f2는 4, f3은 6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4가 g라는 함수를 거쳐서 8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겠지. g라는 함수에 4를 입력하면
8이 나온다. 그래서 G5는 9, G6은 10.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얘도 이런 기호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네. 그죠? 근데 얘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호를 어떻게 써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1이라는 게 4를 거쳐서 결국 8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 1이라는 건 누구를 먼저 거치는 거예요? F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나서 G를 거치는 거예요. 얘를 먼저 거치고 얘 나중에 거치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1이라는 게 4를 거쳐서 8이 나온다. 이것처럼 기호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이. 네. 그래서 1을 입력하면 F1을 입력하면 1을 F에다 F를 먼저 거치니까. 그리고 나서 1 입력하면 얼마가 나오지? 5가 나오지, 그지? 네. 1이면 5인데 왜 4라고 썼지? 충격적이야. 아. 그죠? 그럼 9인데? 충격적이에요. 아, 충격이야. 2랑 생각하면 2랑 색깔이네요. 그러면 F1은 지금 여기에서 1에서 5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얘는 지금 F1이기도 하지만 5야, 5. 네. 그 5를 또 누구한테 내는 거야? 여기다 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F1이 얼마야? 저기서 보면. 5죠. 5야. 네. 그 5를 어디다 넣어야 돼? 5를 G에다. G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결국 그건 얼마다? 9다 이렇게 쓴다고. 얘네처럼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얘네가 이제 괄호가 어쨌든 두 개가 생기잖아. 네. 그러면 어쨌든 누구 입장을 생각하냐면 1의 입장에서 누구를 먼저 거친다? 가까운 거. 가까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먼저 쓰고 멀리 있는 걸 나중에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은 다른 거지. 이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네. 얘는 가까운 G 함수를 먼저 거치고 나중에 F를 거쳤다는 거야. 네. 순서가. 그래서 기호를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거를 또 어떻게 쓰냐면 얘가 G.F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야. 네.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 도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도트가 결국은 한 단계를 거쳐서 갔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큰 괄호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네. 그죠? 내 안에 이거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다.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생에 꼭 해보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같은 표현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도 좀 배웠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을 그럼 줄여서 어떻게 쓰냐? 아까 선생님이 이걸 이제 함수를 F라고 이름 붙였고 이걸 G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그럼 이 전체 이름은 F.G라고 이름 붙여야 돼? G.F라고 이름 붙여야 돼? 이름 붙이지. 이 전체. 전체요. F.G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약속한 거랑 다르게 그렇지. 가까운 걸 먼저 거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G.F로 약속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데 이 녀석 이름은 F.G가 아니라 G.F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꼬랑지 뒤에다가 숫자를 읽어놔서 앞에 거 먼저 F를 먼저 거치고 나중에 G 이렇게 가는 거라서 네. 이 그림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 그림하고 시계 순서는 좀 다르다. 네.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까? G.F에 2 이렇게 하면은 이건 G에 F2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럼 F2가 4니까 이걸 G4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4는 8이니까 8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다. 네. 기호로 약속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겨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부르고 모양은 이런 그림으로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또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fx가 2x라는 사이고요. 네.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g 도트 f에 1을 한번 구해보고 f 도트 g에 1과 한번 구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f 도트 g에 x라는 것도 한번 구해보고요. 네. g 도트 f에 x라는 것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찌됐던 어떤 거 가까운 거를 먼저 가까이 숫자에 또는 x에 가까운 걸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또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3은 6인데 3 곱하기 2로 6이야. 너무나 당연하지. 네. 이걸 뭐라고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건 곱하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해요. 연산.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그러니까 어떤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 간에 서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만들었을 때 교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우리 생각이야. 관심이야. 교환해도 될까? 교환되잖아요. 네. 근데 3 나누기 2하고 2 나누기 3은 같나요? 달라요. 다르죠? 네. 나누기는 교환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나누기는 교환이 안 되니까 3 빼기 2하고 1 빼기 3 교환하면 답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곱하기나 더하기는 교환해도 값이 같으니까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누가? 덧셈이나 곱셈이. 그 다음 뺄셈이랑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서로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어떤 연산을 만들어내면 일단 교환 법칙 성립하나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막 연산할 때 교환해보자. 교환 법칙 성립하면 막 교환이 되니까. 네. 근데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 예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1을 누구를 먼저 거치는가? F를 먼저, F라는 함수를 먼저 거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F1을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G 도트 F1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1이라는 녀석이 F라는 함수를 먼저 거치, 이걸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 띵동땡동 나오면 네. 그 나온 걸 다시 G에다 입력해서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우리 초딩 때 했던 요런 게 함수 상자잖아요. 네. 요거 이름이 F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1을 입력을 했더니 네. F를 거쳐서 5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상자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일로 와. 그래놓고 여기에 어떤 G라는 함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걔는 여기가 완전 다르게 그러면 이 5를 다시 여기다 슉 이제 5가 여기에서는 입력이 돼서 얘가 나왔는데 그치? 네. 이쪽 입장에서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입력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얘가 다시 들어가서 마이너스 20이 출력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두 개를 합성한다는 건 상자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지만 중간에 뭔가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네. 하나 거쳐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떨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F의 G의 1이고 G의 1이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F의 G의 1이니까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F의 6
1번, 2번만 보더라도 네. 합성 함수라는 것은 교환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치? 똑같은 일인데 먼저 F를 거치고 나중에 G를 거치는 것과 그러니까 G.F F와 F.G에 1을 대입한 건 그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덧셈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얘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를 알아낼 수 있지 여기서. 네. 그래서 그다음에 gx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괜찮죠? 네. 여기는 g의 네. fx. 자 선생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x 자리에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 괜찮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그냥 여기다가 gx 대신에 2x 플러스 3 그대로 써야 돼. 자 다시 gx를 여기 gx 여기 gx 넣는 거야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냥 gx가 2x 플러스 3이 안 된다. 깜짝 놀랐네. gx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네.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하는 학생은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걸 몰라. 그래서 완전 뭐지? 충격이네. 아니 뭐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gx가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10이니까 14 이렇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할 거라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F1 그럼 여기다 1을 거지? 네. F2 하면 X자리에 2를 대입할 거고요. 네. 함수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X자리에 꼭 숫자만 넣을 필요는 없어. X 대신에 2X를 넣으면 되고 문자를 넣어도 돼. X자리에 Y를 넣어도 되고 X자리에 Z를 넣어도 되고 네. X자리에 사과를 넣어도 돼. 사과 넣으면 2 곱하기 사과 더하기 3이겠지. 네. 그 함수는 대입하는 걸 어떻게 가공해서 나올 거냐의 규칙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고정관을 버리고 x자리에 숫자로 되고 문자로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되고 x 제곱을 넣어도 되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가 저기 x 자리를 치고 들어간 거지. 네. 그러면 2 곱하고 3 더해서 나온다잖아 규칙이. 네. 맞죠? 규칙이 2를 곱하고 입력하면 2를 곱하고 3을 더해서 나오는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요 똑같이 x자리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네. 어차피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진짜 x다라는 느낌보다는 들어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쪽은 그래? 그럼 나는 너를 가지고 2를 곱하고 3을 더하는 규칙이야. 라고 해서 함수는 우리한테 규칙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f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될 거고 y를 대입하면 2 곱하기 y 더하기 3이 될 거고 2x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x 더하기 3이 될 거라는 거야. 곱하기 더하기 3의 규칙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g의 fx니까 얘는 뭐야? 제곱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더하기 5 이런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x 자리에 fx가 들어가 있잖아. x 자리에.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똑같이 fx를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f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여기 있는 fx를 갖다 쓰는 거지. 2x 플러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fx가 저기 2x 더하기 3이니까 2x 더하기 3의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x 자리에 이만큼 들어갔죠. 네.
똑같이 x 자리에 2 곱하고 3 더하는 거니까 똑같이 뭐야? G인데 멈추는데 F로 썼는데 그지? I'm so sorry. G라는 거죠. 그럼 이제 G는 뭐야? 여기다가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하고 2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5 같은 값이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요거 계산하면 벌써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는 4, 3, 12x 플러스 9 더하기 14 이렇게 나와서 얘랑 다르죠?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f.g라는 합성과 g.f라는 것이 항상 같은 건 아니지. 재수 좋으면 같을 수 있어. 근데 항상 같은 건 하나라도 틀리면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f랑 g의 함수 모습 자체가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뭔가 같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바꿨는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K를 찾아봐. 그러면 왼쪽 따로 계산, 오른쪽 따로 계산해가지고 갖다 놓고 K 찾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합성의 기본 단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괜히 어렵다는 그런 편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처음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보시면 일단 어떤 게 합성함수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호를 나타내는지 기호의 모습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이제 주어지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껍데기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해결하는 방법을 천천히 익혀가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건 선생님이 또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배우는 것만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똑똑한 초딩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꼭 2개만 합성해야 됩니까? 아니죠. 3개도 되겠죠. 그죠? 3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짜리로 일단 해봐야 돼요.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요거 이제 기초 수업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복습할 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너는 2학년이지만 얘네들은 이제 3학년이잖아. 네. 3학년 되는데도 이 기초 수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냥 1대1로 중학교 수업부터 하고 있어. 진짜요? 근데도 가능해. 선생님이 솔직히 중학교 수학을 한다는 건 수학이 많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선생님 3등급은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딱 1년만 공부해서 3등급 만들자라고 하고 공부하는 거야. 수학도 다 잘하거든. 그럼 수학만 되면 괜찮잖아. 그게 이제 너네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달라진다? 욕심이 더 생기고. 그럴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배울 때 수학은 그냥 밥 먹듯이 조금씩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렇지, 조금씩 해야 되는 거야, 조금씩.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잘 하고 싶은 건 욕심이야. 뭔지 알겠지? 네.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씩. 그래서 천천히 세월이 흘러서 쌓이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되면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게 수학이야. 완전 잘해서 막 항상 100점 맞고 막 90 몇 점 맞고 하나 틀린 놈들 이런 놈들 말고는 대부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꾸준히 하면 그러면 2초 1말은 찍을 수가 있어. 왜냐면 그게 경실의 문제는 아니잖아. 네.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대신 꾸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은 재수하면 너네랑 같이 정시를 봐야 되는데 너네들도 수능 과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재수 안 하고 싶은 거야. 한 방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위에 재수생이랑 싸우겠죠 또. 그러니까 얘네는 눌린 거야.
너네는 좀 위에 다 해주네요.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수학은 최소한 다른 학원 가고 뭐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잘 듣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라도 자기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수학 와서 할 때는 또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 보내면 그래야 기본 베이스가 쌓이고 고3 가서 수능 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개짜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fx는 2x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더하기 남학생들은 항공학과를 좋아하잖아. 항공대학교. 남학생들이 항공학과를 가기로 한다고요? 지금 너네 1년 선배들은 항공대학이나 전자공학, 로봇공학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 뭔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얘네는 고3 되면 가천대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많더라고. 성적이 조금 안 되니까. 저 지금 다섯 덕분에 답장하라고. 그래서 논술로 또 가고 싶어 하고. 논술도 선생님이 해줄 거야. H 도트 G 도트 F 답장했어요. 네, 저희 반에 바지가 있는데요. 바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수를.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네, 입기 싫다고 맞춰서. 소수 의견이네. 그래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소수 의견이잖아. 이게 의견이 너무 틀어질 때는 다수결로 가야죠. 어쩔 수 없어. 그게 어쩔 수 없지. 만장일치 안 되면. 네. 자, 그럼 이제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네. 3개짜리는 지금 함수가 3개나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도 있고 G도 있고 F도 있는데 이 3개를 이제 합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X인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계산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못해. 한 방에 못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마 이렇게 괄호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3, 4, 5 앞에 2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7 더하기 5 해서 12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그거 어차피 상관없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아까랑 다른데 아까는 교환이지. 네. 바꿔치기는. 근데 바꿔치기가 아니라 어떤 두 덩어리를 먼저 할 거냐. 이게 세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세 덩어리 머리가 이제 우리가 아프니까 한꺼번에 안 된단 말이니까 여기는 지금 4랑 5라는 두 덩어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요. 얘는 여기 두 덩어리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랑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래도 값은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게 있나요? 있어. 순서.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고. 다른 게 있다고. 다른 게.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새로 배웠으니까 얘도 결합이 성립하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확인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문제에서 F. G. H 이렇게 문제에서 아닌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하자.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얘를 꼭 얘네가 알려준 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굳이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면 꼭 굳이 F랑 G를 묶어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성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살짝. 네. 아까 교환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괄호를 보면 여기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얘는 앞에 두 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H 도트보다는 G 도트 FX 이걸 먼저 해야겠네. 네. 이거를 먼저. 그러면 얘는 그대로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거고 그러면은 G에다 fx를 바로 넣을게요. fx는 제곱 플러스 fx가 2x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면 h에다가 요만큼을 이제 넣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굳이 쓰냐면 h 괄호 크게 하고 g 괄호 크게 하고 fx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트는 뭐다? 괄호다. 풀면 여기 있는 도트는 요 괄호 여기 앞에 있는 도트는 요 괄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팔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이 녀석은 여기까지 지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h에 4x 제곱 플러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h 누구 자리? x 자리에 4x 제곱 플러스 1이 대신 들어갔으니까 여기로 x 자리에 4x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h 노트 g의 전체의 노트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h 노트 g의 fx가 2x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몰라요가 아니라 도트는 괄호. 도트는 괄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익숙하면 돼. 따라하면서. 자, 그러면은 G의 2x, G 2x는 x 자리에 2x. 그러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그러면 h의 뭐예요? 4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h 4x 제곱 똑같이 h 4x 제곱 x 자리에 4x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 합성함수는 h 도트 g 도트 f가 있다고 해서 h 도트 g 도트 f라고 있다고 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더라. 그럼 선생님은 왜 H 도트 G 도트 F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써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 수학하는 놈들은 생략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냥 생략해서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도 해.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생략을 잘 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기호야. 알지? 얘는 좀 더 친절하게 x에 뭐 넣을래? 이렇게 한 거고 이거 생략하면 어차피 여기 뒤에 꼬랑지 x 있잖아. x 넣을 거잖아. 이런 얘기야. 네. 이해됐지? 네. 이렇게. 그러면 무슨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F G하고 G F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네. 요거랑 얘는 항상 괜찮다. 이런 것까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트는 괄호로 표현한다 이런 상황들 이런 거 좀 보여주신 거고요. 할만하지? 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 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고 그랬던 것이다. 네. 좋아요. 비염. 선생님 몇 초까지요? 회의 너무 중요. 여기 표현이 된가요? 회의하고 있는 거죠. 48분 348일. 많이 졌네. 선생님 중간에 갖고 다녀야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값싸움수 그래프 이런 거는 다음에 배워야 되니까 저기 선생님이 하나 예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343쪽.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너네 문제 풀고 좀 질문하면 되고 343쪽만 같이 하고 좀 클리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집합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 f가 되고 여기는 g가 되네요. 그래서 1, 2, 3, A, B, C, 4, 5. 자, 그래서 우리한테 1이 A를 쓰고 있고 이건 확실한 거야. C가 6을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F1이 A, F1 A는 뭐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GC는 또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 노트 F에 2가 4이다. 물론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는 있네요. F랑 G가 F도 1대1이면 G도 1대1이다. 자, 그랬을 때 F3을 한번 구해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보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개는 돼 있으니까 G의 F2는 4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로는 2가 A를 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2가 쏠 수 있는 게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겠지.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저럴 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2가 B다, 만약에 F2가 C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F2가 만약에 C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G의 F2는 G의 C가 되죠? 네. 그럼 C는 얼마나? 얘 6이잖아, 그죠? 네. 그럼 모순이잖아, 그지? 네. 아, 이건 모순이네. 그러면 결국 F2는 B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F2는 B로 갈 수밖에 없고, 얘가 맞다, 이거야. 아, 그럼 얘는 탈락이고,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알겠지? 네.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F2가 B니까 G의 F2는 GB가 될 거고요. 그게 얼마 되는 거야? 4라는 거죠?
4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B는 4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 조건을 가지고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3은 A, B를 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1대1 대응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채워져야 1대1 대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건이 간단한 거지만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 찾았고 F3을 물어봤으니까 F3은 C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조건이랑 주어진 합성 조건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 애매모시하게 준다. 여기가 A, B, C, D, E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우를 천천히 나눠가면서 문제에다가 푸는데 선생님은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빨리 몇 개를 그려서 안 되면 다음 거 하나 더 빨리 그리고 그래야 안 틀리고 안 헷갈려. 네. 그림 하나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실수가 잘 나. 그냥 근데 우리가 패드면 복붙 하는데 복붙이 안 되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이렇게 그려. 그게 나아. 네. 그래서 맞추는 게 낫지. 그지? 네. 안 그러면 헷갈린다. 자, 그러면 응답하고 이제 항등함수 이제 합성하는 것만 살짝 얘기하면 오늘 전달할 건 다 했다. 너무 아니 2분이 끝나? 많아요. 끝났어. 이제 항등함수와의 합성 이거는 다 2분이 끝나. 자, 항등함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y는 x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맨날 1이면 1.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쓰냐면 함수는 f가 많잖아. 이제 f를 많이 썼잖아. 네. 근데 그 fx는 x라고 해보면 또 다른 거랑 섞이니까 설명하려고 이제 ix를 좀 많이 써요. ix는 x다라고 하면 x는 x라면 이제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fx가 x제곱 플러스 3이 있고요. ix가 x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f 도트 i 또는 f 도트 ix. 그러니까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f에 도트는 괄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도트는 괄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x가 뭐죠? 그냥 x죠. 네. ix x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ix는 x니까 이게 x가 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ix는 x니까 fx를 입력하면 별을 넣으면 별이 나오고 그지? 과자를 넣으면 과자 나오고 네. fx 넣으면 fx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fx 넣었으니까 그냥 fx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5 곱하기 1을 해봤자 어차피 5 나오죠. 네. 1 곱하기 5 해봤자 어차피 5 나오죠. 네. 이 곱하기에서 1은 사실은 곱 하나 안 하잖아. 네. 그냥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에서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렇기 때문에 얘랑 합성하면 결국은 곱하기 1처럼 그냥 처음에는 f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f 도트 i나 i 도트 f는 그냥 뭐야. 그냥 f가 나오는 거야.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직접 우리 보여드린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그냥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곱하기 1 같은 느낌이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와. 깔끔하게. 네. 이제 더 하면 힘들, 네. 맞지? 그 배운 거 다 배웠어요? 네.